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후치수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숙제 좀 잘 하고 오셨나요? 숙제를 좀 잘 하셨다면은 약간 이제 대충 후치수식이 어떤 거다 하는 감은 조금 잡히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 후치수식에서도 가장 고난이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놈은요,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글을 아주 길게 쓸 수 있게 돼요. 관계대명사는 탄생 배경도 마찬가지고 그 문법의 체계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깨닫고 쓸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아주 길게,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유창하게 접속사를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길게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급 영어를 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놈이기도 하죠. 원래 관계대명사는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만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관계대명사는요, 이름이 정말 구리게 지어진 놈이에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만 보면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절 하면 품사가 뭐일 것 같아요? 아이, 떡하고 대명사를 써놨는데 당연히 뭐 명사나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분명히 명사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꾸민다. 명사 수식,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관계대명사절도요, 그냥 형용사절로서 명사를 꾸미는 놈이에요. 그럼 절이라는 이 단어 우리 옛날에 배운 적 있는데, 제가 절이 뭐라고 했어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절이다. 그럼 형용사절은 뭐겠어? 주어하고 동사가 와서 명사 꾸미는 놈이다. 그게 끝. 이 이름,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다. 명사 수식한다. 그런데 어디서? 후치, 뒤에서. 왜? 관계대명사절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죠. 문장이 길 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 꾸며주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뒤로 빼는 거예요. 그게 다야.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that, which, who, whom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차피요, 여러분, 얘들을 쓰고 나서요,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얘들 어차피 해석도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뭘 써야 되냐? who를 써야 돼, whom을 써야 돼, which 써야 돼, that 써야 돼? 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학생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which하고 that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일단 이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요, 문장의 구조가 총 2개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 특징은 무조건 일단 명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 이 명사가 오고 나서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어 동사, 그리고 하나는 동사를 쓰네요. 이 모양이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해요. 얘가 바로 꾸밈받는, 수식받는 명사예요. 근데 이름이 왜 선행사냐? 이 앞선 자를 써서요, 앞에 오는 명사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쉬워.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설명드리는데, 이 선행사 자리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which를 쓸까, that을 쓸까, who를 쓸까, whom을 쓸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물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that이나 which를 써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기초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있죠? 또 실용 영어를 쓰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which하고 that 구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that이나 which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럼 무조건 그냥 that 쓰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흔하게 쓰이거든요. 문법 시험 준비하고 대대적인 수능, 공무원 이런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면 실용 영어 단계에서는 which 쓸래, that 쓸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행사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생물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로 who와 whom을 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whom 대신에 who 써도 아무도 안 잡아가거든요. 나중에 깊이 공부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을 쓴다, 이런 거 배울 텐데 지금은 안 중요해요.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어차피 which, that, who, whom 해석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싶다, 잘 몰라, 그러면요, 웬만하면 그냥 that 쓰시면 되고요, who 쓰시면 됩니다. 심지어 who 대신에 that 써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who 쓸지 whom 쓸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that 쓸지 which 쓸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해석법입니다. 해석법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볼까요? The story which I don't know. 자,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맨 앞에 오는 명사가 뭐다? 선행사입니다.
The story가 선행사로 그 이야기란 뜻이 되겠네요.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선행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주어하고 동사가 뒤에 온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를 먼저 해석을 해요. 명사,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내가 몰랐던 이야기. 끝. 그러면 방금 봤던 이 예시를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e told me the story which I didn't know. 해석 완전 쉽지. 자, 우리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주어인 거 알죠? 그러면 she, 그녀는 told, 말해주었다. 뭐뭐 해주다? 사용식이네. me, 나에게 the story, 그 이야기를. 근데 어떤 이야기?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문장을 딱 볼 때 맨 처음에 거리낌 없이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주어다 하면서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딱 봐.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동사를 보자마자 이거 대충 몇 형식이겠구만 알 수 있어요. 특히 5형식을 깊게 공부해 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뒤구절 조금만 보면은 이거 명사가 나왔네? 그럼 목적어가 나온 거네? 그러면은 3형식, 4형식, 5형식 중 하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시를 눈치를 채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뭐 해주다라고 해서 4형식으로 아주 명백하게 답이 나왔죠?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볼까? The girl who you met last night is my best friend. The girl, 문장 맨 앞에 왔죠? 그럼 주어네. 그 소녀, who you met, 네가 만났던 소녀 해석한다고 했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쵸? 그러면 소녀, 네가 어제 만났던 그 소녀는 이제 동사가 나올 차례네.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다. 누군데? My best friend.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럼 이 문장 전체는요, 이 형식 문장이네요. 그 소녀가 내 베스트 프렌드고 내 베스트 프렌드가 그 소녀잖아요. 그쵸? 그 문장 전체는 이 형식이고요. 이 소녀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간 거예요. 문장 확실히 확 길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요, 이 관계대명사절에 모양 하나 더 있었죠? 그럼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The singer who was famous in 2009. 자, 두려움 없이 먼저 해석할게요. The singer, 그 가수. 가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who가 왔네요. 어차피 얘는 해석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이 who 바로 뒤에 뭐가 와요? 동사가 오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면 동사하는 명사입니다. 아까 주어 동사가 났을 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이죠. 근데 동사가 나오면 그냥 동사하는 명사 하는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The singer, 그 가수 who was famous, 유명했던 가수 in 2009, 2009년에 문장 끝. 한국어로 의역하면 2009년에 유명했던 가수. 다 전치 시식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후치 시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시를 이용해서도 완벽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met the singer who was famous in 2009 at the party. 해석해보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맨 처음이 주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주어 만났다. 누구를? The singer, 그 가수를. 문장 끝. 문장 3형식으로 문장 끝났네요. 그쵸? 그런데 수식해주는 절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가수야? 유명했던 가수. 언제? 2009년에 어디에서? 파티에서. 여러분 전면구는요, 줄줄줄줄 1000개 만개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파티에서 말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냥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문장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 해석 다 되죠? 완전 행복하죠? 관계대명사 끝!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셨으면 관계부사는 더 쉬워요. 물론 차이점도 조금 있지만 역할이 굉장히 비슷한 친구예요.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부사절도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주고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관계부사도 이름을 딱 보니까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물론 탄생 배경을 보면 부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탄생 배경 알아서 뭐 할래요?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죠? 관계부사도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실용적으로 해석하고 문장 만들 때 필요한 것만 딱 빼가세요.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where, when, how, why, that이 있습니다. 이 that이라는 놈은 관계대명사에도 있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둘 다 쓰이기 때문에 조금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놈이긴 해요. 나중에 깊게 공부를 하시면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도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들도 언제 when 쓰고 언제 how 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선행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관계부사절의 예시 한번 볼까요? 따란! 이렇게 선행사의 명사를 쓰고요. 관계부사 중에 하나를 골라 쓰고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길게 얘기 못하고요.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관계부사절과 관계대명사절의 특징, 차이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절은 문장 뒤에 있죠. 아까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가 오거나 이렇게 모양 두 개 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은 문장 구조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문장 구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명사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어 동사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사만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 말인즉슨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관계부사절은요 항상 완벽한 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오형식이 완벽한 문장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관계대명사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부사절은 뒤에 완벽한 절이 온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이 선행사 자리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관계부사 중에 뭘 쓸지가 정해지는데요. 이 선행사에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소가 왔어, 장소나 위치가 왔어요. 그럼 뭐 쓰겠어요? 눈치껏 where 와야지. 시간 when, 방법 how, 이유 why. 그 다음에 대신요 얘네 대신해서 아무 때나 쓰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The day when my mom got pregnant. 그날 어떤 날이야? 우리 엄마가 임신한 날. 뒤에 문장을 볼까요? My mom got pregnant. 우리 엄마가 되었다, 임신한 상태. 이 형식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이 왔네요. The house where I grew up. 그 집, 어떤 집이야? 내가 자랐던 집. I grew up. 이 형식 문장이네요. 나는 자랐다. 완벽한 절이 왔죠? The reason why she broke up with me. 그 이유, 어떤 이유야? 그녀가 나와 헤어진 이유. The way how you look at me. 그 방법, 어떤 방법이야? 네가 나를 쳐다보는 방법. 뭐 요즘에는 how하고 the way를 같이 안 쓴다 막 이런 거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드디어 끝났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우리 다 같이 공부 한번 잘해봤네요. 그 어렵다는 후치수식,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다 끝내셨어요. 솔직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깊이 들어가면은 끝이 없는 아주 심오한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영어는 일단 말하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요 정도의 정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수준의 실력 영어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더 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일단 저하고 공부하는 이 코스를 다 끝내신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 지식에 대한 갈구가 생기잖아요. 그때 더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이 숙제만 잘 해주셔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늘리고 싶은 실용 영어의 실력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 잘 해주시고 복습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단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IELTS, 수능, 공무원, 토익 요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추가적인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문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책에는 제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그러면 그 책 하나만 보시면은 웬만한 문법 시험도 다 대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제가 한글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몇 개를 넣어드릴 거예요. 각 3문장인데 이거를 명작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드린 숙제 6문장 댓글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숙제 잘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